부실한 건물은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실한 정권과 그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보다도 넓어져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대놓고 윤석열을 겨냥한 말인 겁니다. 김건희 호위무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가 주춤하니 이준석한테 붙겠다는 심산일까요? 이 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집권연합보다 국정운영연합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야 좋은 정치라며 이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국가 운영에 관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넓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연합과 확장을 해나가면서 국민들 지지도 얻고 나라를 통합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식 독재 정치를 대놓고 비판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수의 통합, 중도로의 확장은 제가 늘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 방향 중 하나라는 말도 하고요. 원희룡은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총선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본인 밥그릇을 위해 기꺼이 윤석열 김건희 옹호도 버리겠다는 거죠.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당에 돌아가 당과 상의하겠다며 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이고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원희룡은 원래 박쥐같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본인을 자꾸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와 반대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희룡은 윤석열, 김건희 라인에서 벗어나려 하는 걸까요?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 거겠죠? 특히 김건희는 명품백 논란에 휩싸인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간 가운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아직도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어찌하오리까라며 운을 떼고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한창이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 쇼핑, 명품 가방을 그렇게도 좋아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애초에 김건희는 이런 논란이 수도 없이 많죠? 해외에 나가면 명품 쇼핑, 국내에 있으면 명품 가방, 하루빨리 설명해야 할 시점에 이들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건희 명품백 디올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말 이후로 침묵하는 것으로 사실상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즉시 돌려줬으면 될 일 아니었냐는 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 아내가 명품백을 받았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나? 당장 압수수색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았겠나? 그런데 조용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아내라서 수사의 성역인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번호 133호는 정령 수사를 안 하시나? 12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이 정부는 불공정의 끝을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한편 장경태 최고위원도 최근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된 영상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고가의 명품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선물 사진을 보내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처럼 명품 선물이 여사 만남 급행료라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다른 핑계를 대기보다 대통령 배우자를 무방비로 방치했다는 반성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영상에는 김건희가 3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받는 모습, 김건희가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표 대북 정책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일주일 넘게 침묵하고 있는 김건희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작년 9월에 받은 명품백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지 반환용 선물 창고가 있긴 한 건지 지금이라도 선물 창고를 싹 공개하라 이겁니다. 이런 건 하나도 할 생각을 안 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의 소리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JTBC 뉴스룸을 긴급 심의한다고 하니 국민과 민주당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스스로 김건희의 300만 원 명품 백 선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있으니
대통령실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은 이번 김건희 조사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8.1%에 그쳤고요.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함정 취재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용인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58.3%로 나타났고, 목적을 갖고 접근한 함정 취재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응답률은 31.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이렇게 몰라도 되겠냐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안을 통해 쌍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창고 공개만 하면 될 단순하고 쉬운 일을 시간만 끌고 있으니 대통령실 창고에 놓고 반환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변명을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지금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부터 대통령 처남의 문서 위조,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 위조까지 본인을 둘러싼 논란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겠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얘기라도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명품 가방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검찰의 태도로는 대통령 배우자 및 인척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엔 어려워 보이고, 50억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역사가 기록하겠죠. 한편 이 상황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저를 향해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사청문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교체는 법사위 파행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이쪽은 사실상 한동훈뿐인데, 한동훈도 그리 정치적 커리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단행한 개각 명단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의 경우 연말이나 연초 원포인트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이 총선 전국의 키플레이어인 만큼 총선 직전까지 몸값을 키우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고요. 이미 한동훈은 최근 총선 출마를 의식한 듯 전국을 돌며 불법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놓고 유세 활동을 벌이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대구를 시작으로 21일 대전, 24일에 울산을 방문하며 사진도 찍고 난리도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을 50명 이상씩 결집시키면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선거 유세 같은 짓만 하기 바빴습니다. 한동훈을 따로 띄우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윤석열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인사 참사의 대가가 과연 얼마나 좋은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의 가장 선봉당 역할을 맡기는 것이 가시화된 만큼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맞추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당신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